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입니다. 워싱턴 광장 서쪽의 그리니치 마을에는 값싼 집세 때문에 화가들이 모여들어 화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각도와 커브로 되어 있어 한 골목길이 몇 번씩 스스로 교차되는데 그림 재료 외상값을 받으러 온 수금원이 왔던 길로 다시 가는 일이 잦을 정도였습니다. 메인에서 온 수우와 캘리포니아 출신인 존 씨가 이 마을에 납작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공동화실을 차렸습니다. 두 여자는 8번가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예술과 꽃sam치 샐러드, 작업복의 긴 소매에 대한 취향이 같다는 것을 발견해 공동화실을 차린 것입니다. 그것이 5월이었는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신사가 이 화가촌을 배회하면서 찬손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졌습니다. 폐렴 씨는 이른바 기사도 정신을 가진 노신사는 아니었는데 그는 기어이 핏기를 잃은 한 조그만 여자인 존 씨를 때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꼼짝 못한 채 스침대 위에 누워 조그마한 네덜란드식 유리창을 통해 건너편 벽돌집의 흰 벽을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숱 많은 회색 눈썹을 가진 한 의사가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당신 친구는 자기 병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삶의 의욕을 갖는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5분의 1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수우는 화실로 들어가 냅킨이 흠뻑 젖도록 울고 난 후 존 씨의 방에 가서 잡지에 실릴 소설의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우가 스케치하고 있을 때 나직한 소리가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들었는데 자는 줄 알았던 존 씨가 창을 내다보며 무엇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수우는 무엇을 세고 있는지 궁금해서 걱정스럽게 창문을 건너다 보았는데 보이는 것은 20피트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의 흰 담벽뿐이었습니다. 한 줄기에 늙고 뿌리마저 썩어버린 담쟁이 덩굴이 벽돌담으로 뻗어 있었는데 담쟁이 잎새들이 무너져가는 담벽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에 있는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흘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존 씨의 말에 수우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지만 존 씨는 여전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말만 합니다. 수우는 존 씨에게 자라고 하고 늙은 시골 광부의 모델을 부탁하려 배어먼 씨에게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배어먼 씨는 그들의 아래층에 사는 화가인데 60살이 넘었고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나오는 모세의 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어먼 씨는 예술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언제나 걸작을 그려 보이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몇 해 동안 어쩌다 그리는 상업용이나 광고용에 싸구려 그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을 서주는 것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미가 거칠고 왜소한 노인이었는데 자기가 위층 화실에 있는 두 젊은 화가를 보호하는 사냥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우는 아래층의 굴속 같은 방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있는 배어먼을 발견했는데 수우는 노인에게 존 씨의 망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존 씨의 머릿속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오. 가엾은 존 씨. 그들이 2층으로 올라왔을 때 존 씨는 자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커튼을 닫아주고 나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밖에는 눈발 섞인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수우가 잠시 눈을 떠보니 존 씨가 기운 없는 커다란 눈으로 늘어진 녹색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좀 올려줘. 밖을 보고 싶어. 커튼을 올리자 밤새도록 비가 내리치고 사나운 바람이 불었는데도 벽돌담 벽에는 담쟁이 잎새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였는데 잎새 가장자리는 약간 누런빛을 띤 채 당당하게 지상 20피트 높이의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간밤에 떨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은 떨어지겠지.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그 외로운 담쟁이 잎새가 담벽 위에 꼭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휘몰아치고 세찬 비가 창문을 들이쳐 아직한 네덜란드식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날이 밝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담쟁이 입새는 아직 그대로 있었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던 존 씨는 수우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수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그대로 있게 한 거야. 죽기를 원하는 건 죄악이야. 나폴리만을 꼭 한번 그리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는데 그가 가면서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은 이제 80%입니다. 나는 배어머니인가 하는 화가를 봐야 되는데 그는 살 희망이 없어서 안정이나 할 수 있도록 입원을 시켜야겠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수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이젠 영양과 간호만 잘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 수우는 존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존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배어먼 씨가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병이 난 날 아침에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문지기가 발견했는데 신발과 옷이 온통 젖어서 몸이 얼음장같이 차더래. 그렇게 춥고 무서운 밤에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는데 아직 불이 켜진 램프와 사다리, 흩어진 붓 몇 자루와 녹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인 팔레트가 발견되었대. 잠깐 저 벽에 남은 마지막 잎새를 봐. 바람이 그렇게 몹시 불었는데 저 잎새가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는지 이상하지 않았니? 글쎄 그게 배어먼 씨의 걸작품이었거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에 그 잎새를 그려놓았던 거야.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잎새는 오헨리의 단편으로 1905년도 작품입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에 사는 무명의 여류화가 존 씨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존 씨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 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사는 늙은 화가가 나뭇잎 하나를 벽에 그려 존 씨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인정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작품입니다. 오헨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지방의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서 양친을 이뤄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텍사스주에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오스틴은행에 근무하면서 아내의 내조를 얻어 주간지를 창간했으며 지방신문에서 문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896년 은행에서의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자 남미로 도망갔으나 아내가 중태에 빠지자 다시 돌아와 체포되었습니다.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 사이에 얻은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험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중환,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